대회 당일 가장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덜 무너진 사람이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통해 쌓아온 기술, 체력, 감각, 그 모든 것이 대회 당일에는 절반도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장이 몸을 굳게 만들고 흥분이 페이스를 무너뜨리고 혼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술을 더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려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 겁니다. 자동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아도 실행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자유형을 칠 때 팔을 어떻게 넣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의 전환 동선은요? 보급소에서의 행동은요? 드래프팅 거리 유지 감각은요? 이것들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뇌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한 뇌는 결국 근육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회 날 여러분의 머리를 쉬게 하는 것.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의 대회를 한번 겪게 해줘야 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심장이 먼저 뜁니다. 머리보다 빠르게, 의지보다 강하게. 그래서 수영 첫 100m는 거의 모든 선수가 망칩니다. 연습 때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속도가 나옵니다. 흥분과 공포가 뒤섞여서 팔을 마구 휘젓게 되고 호흡은 얕아지고 200m쯤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걸 오버페이스라 부릅니다. 연습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 선수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출발 후 첫 200m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가는 겁니다. 주변이 아무리 빨라도 자기 리듬을 지키는 연습, 이걸 오늘 반복합니다. 500에서 1000m를 연속으로 수영하되 처음 200m는 반드시 편안한 호흡이 유지되는 속도로 갑니다. 스트로크 수를 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길이의 스트로크가 평소보다 2개 이상 늘었다면 이미 오버페이스입니다. 숫자에 집중하면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뇌에게 계산이라는 과제를 주면 공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물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수영이 끝났다고 수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출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간은 이미 자전거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글을 이마 위로 올리는 겁니다. 시야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캡은 고글과 함께 한 손에 모아줍니다. 이때 절대 뛰지 마십시오. 수영 직후의 몸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되며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어지러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트랜지션 구역까지의 동선을 미리 외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회 전날 반드시 트랜지션 구역을 걸어보십시오. 자기 자리의 렉 번호, 입구에서의 방향, 바닥의 질감까지 몸에 기억시키는 겁니다. 대회 당일 아침에도 한 번 더 걸어봅니다. T1에서의 동작 순서를 정해두십시오. 웰수트 상체 탈해, 하체 탈해, 헬멧 착용, 선글라스, 자전거 해제. 이 순서를 10번 반복하면 20초가 줄어듭니다. 20초는 수영에서 줄이려면 몇 달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반드시 생깁니다. 수영 중에 벌어지는 가장 흔한 돌발 상황, 바로 접촉입니다. 수영을 혼자 연습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회에서는 매 초마다 일어납니다. 옆 사람의 팔이 내 머리를 치고 뒤에서 발이 내 발목을 잡고 앞 사람의 물살이 내 호흡 타이밍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스트로크를 빠르게 올립니다. 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것이죠. 하지만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접촉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두 스트로크를 천천히 크게 젓고 고개를 충분히 돌려서 확실하게 숨을 쉽니다. 패닉은 산소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산소만 확보되면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일부러 좁은 레인에서 나란히 출발하는 연습을 합니다. 불편함을 미리 경험하면 불편함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훈련 중이라도 과호흡 증상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데도 답답하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면 즉시 벽을 잡고 멈추십시오. 철인 3종은 완주가 목표인 스포츠입니다. 한번 쉬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자전거 위에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드래프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전거 경기에서 앞선수 바로 뒤에 붙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며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프로 로드레이스에서는 합법이지만 철인 3종에서는 대부분의 대회에서 반칙입니다. 앞선수의 뒷바퀴로부터 일정 거리, 보통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거리 안에 들어가면 드래프팅 존이라 부르고 여기서 20초 이상 머물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페널티는 보통 타임 페널티로 3분에서 5분까지 추가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몇 달간의 훈련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리 감각을 몸에 익힙니다. 자전거 세대 길이가 대략 12m입니다. 앞 선수가 보일 때 그 간격을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추월할 때는 반드시 드래프팅 존에 진입한 후 20초 안에 완전히 앞질러야 합니다. 추월 의사 없이 드래프팅 존에 머무는 것 자체가 반칙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는 선수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대회 끝나고 결과를 확인했는데
페널티가 붙어 있으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전 준비의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자전거 구간의 마지막이 킬로미터에서 많은 선수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힘이 남았다고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기분은 좋겠지만 다음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달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할 때 다리가 마치 남의 다리 같은 느낌. 이걸 브릭 레그라고 부릅니다. 자전거에서 사용하던 근육군과 달리기에서 사용하는 근육군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 직후 몸이 혼란을 겪는 현상입니다.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 구간 마지막 1에서 2km. 시간으로는 약 1에서 2분 동안 케이던스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기어를 한두 단 가볍게 놓고 분당 90에서 100회전으로 페달을 돌립니다. 속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다리에 달리기 리듬을 미리 입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T2에 들어서면 동작을 최소화하십시오. 헬멧 해제, 자전거 렉, 러닝화 착용.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양말을 신을지 말지 고민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짧은 거리라면 양말 없이 뛰는 것이 시간상 유리합니다. 다만 물집 경험이 있다면 양말을 신으십시오. 판단은 대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대회 당일에 고민하는 시간은 전부 낭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에서 아무리 잘 내려와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예측입니다. 초보 선수들은 눈앞 3m를 봅니다. 경험 있는 선수들은 30m 앞을 봅니다. 시선이 멀리 가야 위험을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앞 선수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물병을 떨어뜨리거나 코너에서 라인이 흔들릴 때 3m 앞만 보고 있었다면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회에서는 구두콜도 중요합니다. 추월할 때는 왼쪽 지나갑니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감속할 때는 뒤를 향해 줄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런 소통이 사고를 방지합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급정거와 장애물, 회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갑자기 정지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감속하는 연습, 도로 위에 장애물을 보고 라인을 변경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연습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한 번의 낙차는 몇 달의 재활을 의미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용기가 레이스를 완성시킵니다. 이제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러닝화 끈을 조이고 코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지금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맞나? 다리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고 심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빠르게 뛰고 있고 위장은 보급으로 들어간 음료와 젤이 출렁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목표 페이스로 달리려고 하면 몸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 1km는 버리십시오. 버린다는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첫 1km는 페이스가 아니라 적응 구간입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짧게 가져가고 상체를 의식적으로 이완합니다. 어깨를 내리고 팔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흔듭니다. 이 구간에서 뒤에서 다른 선수가 치고 나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선수는 2km 후에 페이스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브릭 훈련에서는 자전거 40에서 60분을 탄 직후 즉시 5km를 달립니다. 첫 1km는 목표 페이스보다 킬로미터당 30초에서 1분 느리게 출발하고 2km 지점부터 서서히 목표 페이스에 진입합니다. 이 타이밍을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페이스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소를 그냥 지나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집중하느라 혹은 아직 괜찮다는 느낌에 속아서 그러다 마지막 2km에서 다리에 쥐가 오고 시야가 흐려지고 결국 걷게 됩니다. 대회에서의 보급 원칙은 간단합니다. 목마르기 전에 마시고 배고프기 전에 먹는 것. 갈증을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체내 수분이 2% 이상 손실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량을 자주, 이것이 원칙입니다. 보급소에 도착하면 속도를 약간 줄이고 컵을 잡습니다. 컵의 윗부분을 살짝 접어서 마시면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회 전에 반드시 달리면서 컵으로 물 마시는 연습을 해두십시오. 보급 후에는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삼키는 동작이 호흡 리듬을 끊기 때문입니다. 보급 후 50m 정도는 천천히 호흡을 재정렬하는 구간으로 쓰십시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원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심박이 갑자기 치솟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완주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습한 모든 것, 수영의 페이스 조절, 전환의 동선, 드래프팅 거리 감각, 브릭 러닝의 첫 1km, 보급 루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대회 당일 여러분의 머리는 이미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환 순서를 떠올리고 규정을 기억해내고 페이스를 계산할 여유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루틴이 여러분을 결승선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실전은 기술이 아니라 루틴의 반복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그 결승선을 넘는 순간, 그러니까 대회 당일에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즐길 수 있습니다.